경상북도의 작은 어촌 마을, 58세 김성우는 10년 전 사라진 반려견 백구가 비오는 밤 상처투성이가 되어 돌아오자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백구는 마을 유지 박만식의 집을 향해 계속 지저댔고 10년 전 의문사로 세상을 떠난 아버지의 진실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죠. 백구가 파헤친 창고 땅속에서 아버지의 금시계 조각이 발견되었고 박만식의 술김에 나온 충격적인 고백은 성우의 온몸을 떨게 만들었습니다. 과연 10년 만에 돌아온 백구는 무엇을 알고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아버지의 죽음에 숨겨진 진실은 무엇일까요? 그날 내 아비가 너무 떠들어대서 어쩔 수 없었어. 사연 시작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댓글에 행운이라는 단어를 적어보세요. 여러분께 큰 행운이 찾아올 거예요. 경상북도 동해안 끝자락에 자리한 작은 어촌 마을. 바닷바람이 매서운 3월의 어느 아침, 김성우는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28년을 함께한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도 벌써 3년째. 혼자 사는 집 안은 여전히 쓸쓸하기만 했죠. 성우는 올해 58입니다. 한때는 마을에서 제법 잘 나가는 어업인이었지만 지금은 남의 배에서 허드레시를 하며 하루하루를 버텨가고 있어요. 아내가 병원비로 들어간 돈 때문에 집까지 넘어갈 뻔했던 것을 마을 사람들의 도움으로 간신히 지켜낸 집이었습니다. 거실 한쪽 벽에는 아버지의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이제는 누렇게 바랜 흑백 사진 속 아버지는 성우와 꼭 닮은 모습으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성우는 매일 아침 그 사진 앞에 물 한 잔과 밥 한 그릇을 올렸죠.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도 벌써 10년이 흘렀습니다. 그때 성우는 48이었고 아내의 병이 심해지기 시작하던 참이었어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들려온 소식은 아버지가 바닷가 절벽에서 떨어져 돌아가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사고라고 했지만 성우의 마음속에는 늘 의문이 남아 있었어요. 평생 바다와 함께 살아온 아버지가 그런 실수를 할 리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게다가 아버지가 평소 차고 다니던 금시계도 사라졌고 현장에서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파도에 휩쓸려 갔을 거라고 했지만 성우는 석연치 않았죠. 하지만 증거도 없고 혼자서는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게다가 아내의 병세가 악화되면서 그 의문도 마음속 깊은 곳에 묻어두게 되었고요. 그런 성우에게 유일한 위안이었던 것은 백구였습니다. 진돗개와 삽살개를 섞은 듯한 흰색 털을 가진 중간 크기의 개였어요. 아내와 함께 키우던 백구는 성우보다도 아내를 더 따랐습니다. 아내가 아플 때도 백구는 밤새 침대 곁을 지키며 함께 있어줬죠. 하지만 아내가 세상을 떠나고 1년쯤 지났을 때 백구가 사라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일어났더니 집안 어디에도 백구가 보이지 않았어요. 마을 사람들과 함께 사흘 밤낮을 찾아 헤맸지만 백구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성우는 지금도 가끔 백구를 떠올렸어요. 특히 혼자 밥을 먹을 때면 더욱 그랬죠. 백구가 있을 때는 밥상 밑에서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음식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던 모습이 눈에 선했습니다. 오늘도 성우는 아버지 사진 앞에서 혼잣말을 했습니다. 백구 너라도 곁에 있었다면 내 인생이 좀 달라졌을까. 이렇게 외롭지는 않았을 텐데 말이야. 성우의 목소리에는 깊은 그리움이 배어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성우를 불쌍하게 여겼지만 누구도 그의 마음속 깊은 외로움까지는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성우 역시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지 않았어요. 그저 묵묵히 하루하루를 견뎌나갈 뿐이었습니다. 오늘도 성우는 마을 선착장으로 향했습니다. 남의 배에서 그물을 깁고 배를 정리하는 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비록 힘들고 외로운 나날이었지만 성우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더 나은 날이 올 거라는 희망을 놓지 않으려고 애썼거든요. 그렇게 평범한 일상이 계속되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하늘에는 먹구름이 가득했고 바람이 거세게 불어오고 있었어요. 성우는 하루 종일 배에서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가랑비였지만 점점 굵어지더니 어느새 억수같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성우는 서둘러 집으로 향했지만 마을 입구에서 무언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죠. 버스 정류장 근처 가로등 불빛 아래에 흰색 덩어리 하나가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비에 흠뻑 젖어서 털이 다 눌어붙은 채로 말이에요. 성우는 처음에는 그냥 지나치려 했습니다. 마을에는 주인 없는 개들이 종종 나타나곤 했거든요. 하지만 몇 걸음 지나가다가 문득 뒤돌아보게 되었어요. 그 개의 모습이 어딘가 낯익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성우는 천천히 그 개에게 다가갔습니다.
걔는 고개를 들어 성우를 바라봤어요. 그 순간 성우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 눈동자, 그 얼굴 생김새가 너무나도 익숙했거든요. 백구냐? 진짜 너 맞아? 성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걔는 성우의 목소리를 듣더니 갑자기 일어나 꼬리를 흔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성우에게 달려와 다리에 몸을 비볐습니다. 성우는 무릎을 꿇고 걔를 자세히 살펴봤어요. 분명히 백구가 맞았습니다. 귀 뒤쪽에 있던 작은 점도 그대로 있었고 코 주변의 검은 점들도 예전과 똑같았어요. 하지만 백구는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야위어 있었고 여기저기 상처 자국들이 보였어요. 특히 앞다리 한쪽에는 꽤 깊은 상처가 아물어가고 있었습니다. 털도 거칠어져 있었고 눈빛도 예전처럼 순수하지만은 않았어요. 뭔가 경계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동안 어디서 뭘 하고 살았던 거냐, 이놈아. 성우는 백구를 껴안으며 눈물이 핑 돌았어요. 백구는 성우의 품에서 가만히 있으면서도 계속 주변을 경계하는 듯 눈을 굴리고 있었습니다. 성우는 백구를 집으로 데려왔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따뜻한 수건으로 백구의 몸을 닦아주고 냉장고에 있던 닭가슴살을 삶아서 주었습니다. 백구는 정말 오랫동안 굶었던 것처럼 허겁지겁 음식을 먹어치웠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밤이 되자 백구가 갑자기 현관 쪽으로 가더니 밖을 향해 짖기 시작한 거예요. 평소 백구는 별로 짖지 않는 개였는데 말이죠. 성우가 밖으로 나가보니 백구는 특정 방향을 향해 계속 짖고 있었습니다. 그 방향은 바로 박만식 시집 쪽이었어요. 박만식은 마을에서 가장 큰 집에 살고 있는 나이 많은 어르신이었습니다. 백구야.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성우는 백구를 달래려 했지만 백구는 멈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격렬하게 짖으면서 박만식 집 쪽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성우는 백구의 목줄을 잡고 집 안으로 들어왔지만 밤새도록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백구가 왜 하필 박만식 집을 향해 그렇게 짖었을까요? 그리고 백구는 정말 어디서 10년이나 뭘 하고 살았던 걸까요? 다음날 아침에도 백구는 같은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산책을 나가자마자 박만식 집 쪽으로 가려고 했고 그 집 앞을 지날 때는 털을 곤두세우며 으르렁거렸어요. 성우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백구의 이런 행동이 단순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마치 백구가 무언가를 알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박만식은 마을에서 존경받는 인물이었어요. 젊을 때 사업을 해서 돈을 벌었고 마을을 위해 기부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성우는 문득 오래전 일이 떠올랐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날 밤 박만식과 함께 술을 마셨다는 것을 말이죠. 그 기억이 성우의 마음속에서 점점 커져갔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날 밤 박만식과 함께 술을 마셨다는 것. 당시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던 일이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이상했어요. 성우는 백구의 행동을 더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백구와 함께 산책을 나갔을 때였어요. 백구는 곧장 박만식 집으로 향했고 그 집 뒤편에 있는 오래된 창고 앞에서 멈춰섰습니다. 창고는 박만식이 예전에 사업할 때 쓰던 곳이었는데 지금은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곳이었어요. 낡은 함석 지붕에 녹이 슬어 있고 주변에는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있었습니다. 백구는 그 창고 앞에서 이상한 행동을 보였어요. 발톱으로 땅을 파기 시작한 거예요. 흙을 파내면서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고 그러고는 다시 격렬하게 짖었습니다. 마치 땅 속에 뭔가가 묻혀있다는 듯이 말이죠. 성우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다행히 아무도 보고 있지 않았어요. 하지만 백구의 행동이 계속되자 성우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누군가 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백구야, 그만해. 여기서 이러면 안 돼. 성우는 백구를 말렸지만 백구는 쉽게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열심히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성우는 깨달았어요. 백구가 10년 만에 돌아온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마치 무언가를 알려주기 위해 돌아온 것처럼 보였거든요. 성우는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펴봤습니다. 창고 주변의 땅은 다른 곳과 조금 달랐어요. 흙의 색깔이 미묘하게 다르고 잡초도 다른 곳보다 무성하게 자라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전에 누군가 이곳을 팠다가 다시 메운 것 같았어요. 아버지, 설마 그 사람이었습니까? 성우의 가슴은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와 박만식의 관계를 다시 떠올려 봤어요. 박만식은 성우 아버지보다 4살 위였고 젊을 때부터 함께 어업을 했던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박만식은 일찍 어업을 그만두고 다른 사업으로 돈을 벌었어요. 반면 성우 아버지는 평생 바다에서만 살았죠. 성우는 문득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몇 달 전의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뭔가 걱정거리가 있는 것 같았어요. 평소보다 말수가 적었고 가끔 혼자 중얼거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박만식과의 술자리도 그때부터 자주 있었어요. 예전에는 1년에 한두 번 정도만 만났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몇 달 동안은 거의 매주 만나는 것 같았습니다. 당시 성우는 아내의 병세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아버지에게 크게 신경을 쓰지 못했어요. 아버지가 외로워서 친구와 자주 만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이상했습니다. 아버지는 원래 술을 많이 마시는 편이 아니었거든요. 백구는 여전히 창고 앞에서 땅을 파고 있었어요. 성우는 다시 한번 주변을 살펴봤습니다.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백구 곁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백구야, 너는 뭘 알고 있는 거냐? 너는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있는 거야. 성우는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어요. 백구는 성우를 바라보더니 다시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뭔가 다른 것이 느껴졌어요. 흙 속에서 딱딱한 무언가가 만져졌거든요. 성우는 조심스럽게 손으로 흙을 파냈습니다. 그리고 곧 작은 금속 조각을 발견했어요. 녹이 슬어 있어서 정확히 뭔지는 알 수 없었지만 분명히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성우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정말 아버지와 관련된 것일까요? 아니면 그냥 우연히 묻혀있던 쓰레기일까요? 하지만 백구의 반응을 보니 우연이 아닌 것 같았어요. 백구는 그 금속 조각을 발견하자 더욱 흥분하며 짖기 시작했습니다. 성우는 그 금속 조각을 주머니에 넣고 일어났습니다. 이제 더 자세히 알아봐야 할 때였어요. 하지만 혼자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성우 씨, 거기서 뭐 하세요? 성우는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박만식이 멀리서 걸어오고 있었어요. 박만식이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성우는 재빨리 백구의 목줄을 잡고 일어났어요. 주머니 속의 금속 조각이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아, 만식 형님. 그냥 백구가 여기서 자꾸 이상하게 굴어서요. 성우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약간 떨리고 있었어요. 박만식은 성우에게 다가오더니 백구를 내려다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순간 차갑게 변했어요. 이 개가 백구인가? 10년 만에 돌아왔다면서. 박만식의 목소리에는 무언가 불편한 기운이 흘렀습니다. 네, 며칠 전에 돌아왔어요. 그런데 여기 와서 자꾸 땅을 파려고 해서 말이에요. 성우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박만식은 창고 주변을 둘러봤어요. 백구가 파헤친 흙더미를 보더니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개들이 원래 그런 거지 뭐. 별거 아닌 일로 신경 쓰지 마. 그리고 여기는 내 땅이니까 앞으로는 오지 않는 게 좋겠어. 박만식의 말투가 점점 차갑게 변하고 있었어요. 성우는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평소 박만식은 마을 사람들에게 친절했거든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조심하겠어요. 성우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더욱 의심이 커져갔어요. 박만식은 성우를 한참 바라보더니 말했습니다. 성우야, 괜히 예실 들추지 마. 마을 평화 깨고 싶지 않으면 말이야. 그 말을 하고는 돌아서서 걸어갔어요. 성우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방금 박만식의 말이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협박처럼 들렸거든요. 예실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백구는 여전히 박만식을 향해 으르렁거리고 있었어요. 털을 곤두세우고 경계하는 모습이 마치 적을 만난 것 같았습니다. 성우는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주머니에서 금속 조각을 꺼내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녹을 조금 벗겨내자 뭔가 글자 같은 것이 보였어요. 성우는 돋보기를 가져와서 다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랐어요. 그것은 시계의 일부분이었거든요. 정확히는 시계 뒷면에 새겨진 글자의 일부였습니다. 성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아버지가 차고 다니던 금시계를 떠올렸거든요. 그 시계 뒷면에는 아버지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조각만으로는 확실하지 않았어요. 더 찾아봐야 했습니다. 성우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박만식의 협박과 금속 조각의 정체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성우는 마을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금시계에 대해 물어봤어요. 혹시 누가 본 적이 있는지 말이죠.
마을 이장인 김 씨가 말했습니다. 아, 그 시계 말이야? 참 좋은 시계였는데 내 아버지가 젊을 때 첫 월급으로 산 거라고 자랑하곤 했지. 그런데 사고 날 때 같이 사라졌다면서? 네. 현장에서 찾을 수 없었어요. 성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옆에서 듣고 있던 마을 할머니가 끼어들었어요. 그런데 말이야. 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방만식하고 자주 만났었잖아. 무슨 일로 그렇게 자주 만났던 걸까? 할머니의 말에 성우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어떤 일로요? 글쎄,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뭔가 심각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어. 한 번은 지나가다가 들었는데 내 아버지가 양심상 그럴 수 없다고 소리치는 걸 들었거든. 성우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아버지가 박만식과 무슨 일로 다툰 것일까요? 그 이후로 성우는 박만식을 더욱 주의 깊게 관찰했습니다. 평소에는 친절해 보이지만 가끔 성우를 보는 눈빛이 차갑다는 것을 느꼈어요. 며칠 후 박만식이 성우에게 직접 찾아왔습니다. 성우야, 오늘 저녁에 한 잔 어때? 오래된 일 이야기도 좀 하고 말이야. 성우는 거절하고 싶었지만 뭔가 알아낼 수 있을 것 같아서 승낙했어요. 저녁에 박만식의 집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날 저녁 성우는 백구와 함께 박만식의 집으로 갔어요. 백구는 그 집 근처에만 와도 불안해했습니다. 박만식은 술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자, 앉아라. 오늘은 내 아버지 이야기도 좀 하자. 박만식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부드러웠지만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성우는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술을 마시면서 박만식의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아무 의미 없는 옛날 이야기들이었어요. 술이 조금 들어가자 박만식의 말투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성우야, 사람은 때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있어. 내 아버지도 그런 때가 있었지. 박만식의 말에 성우는 긴장했습니다. 아버지에게 어쩔 수 없는 선택이 있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성우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형님, 아버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성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박만식은 술잔을 기울이더니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중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내 아비가 너무 떠들어대서 어쩔 수 없었어. 성우는 숨이 막혔습니다. 지금 박만식이 한 말이 정말일까요? 아버지를 해쳤다는 뜻인 걸까요? 형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우는 목소리를 최대한 차분하게 유지하려고 애썼습니다. 박만식은 갑자기 정신을 차리는 듯 했어요. 아, 아니야. 그냥 술김에 하는 소리야. 신경 쓰지 마. 하지만 그의 얼굴은 이미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성우는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었어요. 집에 일찍 가봐야겠습니다. 백구가 혼자 있으면 불안해서요. 성우는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성우의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박만식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날 아버지가 너무 떠들어대서 어쩔 수 없었다는 것. 그것이 정말 아버지의 죽음과 관련이 있는 것일까요? 하지만 증거가 부족했어요. 박만식의 술김에 한 말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죠. 그날 밤, 성우는 잠들기 전에 백구와 함께 아버지 사진 앞에 앉았어요. 아버지, 정말 박만식 형님이 아버지를 해친 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백구는 성우 곁에 가만히 앉아서 아버지 사진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마치 아버지의 영혼과 대화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다음 날 새벽, 성우는 이상한 소리에 잠에서 깼어요. 밖에서 뭔가 타는 냄새가 났습니다. 급히 일어나 창문을 열어보니 집 주변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성우는 급히 밖으로 나갔습니다. 집 뒤편 창고 근처에서 불이 나고 있었어요. 아직 크게 번지지는 않았지만 바람이 불면 집까지 옮겨 붙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백구가 성우보다 먼저 달려나가 짖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불이 난 곳 주변을 맴돌며 뭔가를 찾는 듯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성우는 서둘러 물을 길어와서 불을 끄기 시작했어요. 다행히 불은 크지 않아서 혼자서도 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창고 일부는 이미 타버린 상태였어요. 불을 다 끈 후에 성우는 주변을 살펴봤습니다. 불이 난 원인을 찾아보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불이 난 곳에서 기름 냄새가 났습니다. 성우는 바닥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그리고 기름이 뿌려진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자연적으로 난 불이 아니었어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불을 낸 것이었습니다. 성우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누가 왜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르려 한 것일까요? 혹시 어제 박만식과의 대화 때문일까요? 백구는 여전히 불이 난 자리 주변에서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특정 방향을 향해 짖기 시작했습니다. 그 방향은 역시 박만식 집 쪽이었어요. 성우는 무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박만식이 정말 아버지를 해쳤다면 자신도 위험할 수 있었거든요. 특히 진실을 파헤치려고 한다면 더욱 그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분노도 치밀어 올랐어요.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을 그냥 덮고 넘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백구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었어요. 너까지 잃을 순 없어, 백구야. 성우는 백구를 껴안으며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말이에요. 그날 오후 성우는 마을 파출소에 가서 화재 신고를 했어요. 경찰관은 현장을 간단히 살펴보고 방화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부족해서 수사하기는 어렵다고 했어요. 성우는 실망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조심스럽게 행동하기로 했어요. 박만식이 자신을 감시하고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며칠 후 성우는 다시 박만식의 창고 근처로 갔습니다. 이번에는 밤에 몰래 갔어요. 백구도 함께 데려갔습니다. 창고 주변을 더 자세히 살펴보니 이상한 점들이 많았어요. 땅의 색깔이 다른 곳과 확연히 달랐고 잡초도 부자연스럽게 자라 있었습니다. 백구는 예전과 같은 자리에서 또다시 땅을 파기 시작했어요. 성우도 함께 파봤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깊이 파자 또 다른 금속 조각을 발견했어요. 이번에는 더 큰 조각이었습니다. 녹을 닦아내자 확실하게 글자가 보였어요. 김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성우 아버지의 성씨였어요. 성우의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이제 확실해졌어요. 이것은 분명히 아버지의 시계 조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묻혀 있다는 것은 성우는 그 금속 조각을 들고 한참 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새겨진 시계 조각이 여기에 묻혀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우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백구는 계속해서 더 깊이 파고 있었습니다. 마치 아직 더 많은 것이 묻혀 있다는 듯이 말이에요. 성우도 백구를 도와 조심스럽게 흙을 파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파자 정말 충격적인 것을 발견했어요. 하얗게 바랜 뼈 조각이 나온 것입니다. 성우는 너무 놀라서 뒤로 주저앉았어요. 아버지, 정말 여기에? 성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사고사라고 했던 아버지의 죽음이 정말 살인이었던 것일까요? 백구는 그 뼈 조각 냄새를 맡더니 슬픈 소리로 울기 시작했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듯이 말이죠. 성우는 백구가 아버지의 죽음을 목격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우는 조심스럽게 뼈 조각을 살펴봤어요. 전문가가 아니어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사람의 뼈인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뼈에는 이상한 자국이 있었어요. 그 자국을 자세히 보니 날카로운 것에 베인 흔적 같았습니다. 성우는 숨이 막혔어요. 아버지가 정말 누군가에게 해를 당한 것일까요? 성우는 이제 더 이상 혼자서는 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경찰에 신고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박만식이 마을에서 가진 영향력을 생각하면 쉽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때 갑자기 백구가 짖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오고 있다는 신호였어요. 성우는 급히 증거들을 주머니에 넣고 백구와 함께 숨었습니다. 멀리서 손전등 불빛이 보였어요. 누군가 이쪽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성우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어요. 손전등을 든 사람은 박만식이었습니다. 그는 창고 주변을 살펴보더니 성우가 파헤친 자리를 발견했어요. 그리고는 욕설을 내뱉으며 화를 냈습니다. 이런 젠장. 누가 여기를 팠어? 박만식의 목소리에는 당황과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성우는 더욱 작게 웅크리고 숨었습니다. 만약 박만식에게 발견되면 정말 위험할 것 같았거든요. 박만식은 파헤쳐진 자리를 다시 흙으로 덮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주변을 더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혹시 다른 증거가 남아있는지 확인하는 것 같았어요. 한참 후에 박만식이 떠나고 나서야 성우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어요. 박만식이 증거를 완전히 없애기 전에 행동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성우는 마을에서 가장 가까운 경찰서로 갔습니다. 마을 파출소가 아닌 제대로 된 경찰서로 말이에요. 경찰서에서 성우는 담당 형사를 만났습니다.
10년 전 아버지의 사고에 대해 다시 수사해달라고 요청했어요. 형사는 성호의 이야기를 들은 후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렇게 오래된 사건을 다시 수사하기는 쉽지 않다고 했어요. 특히 새로운 증거가 없으면 더욱 어렵다고 했습니다. 성호는 주머니에서 시계 조각과 뼈 조각을 꺼내 보여줬어요. 형사는 그것들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이것들을 어디서 발견했나요? 형사가 물었습니다. 성호는 박만식 집 창고 근처에서 발견했다고 설명했어요. 그리고 백구의 행동과 박만식의 수상한 말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형사는 한참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일단 이 뼈 조각들을 국과수에 보내서 감정을 받아보겠습니다. 그리고 현장도 다시 조사해보죠. 성호는 희망을 품었어요. 드디어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성호는 불안했습니다. 박만식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알 수 없었거든요. 특히 경찰이 수사를 시작한다는 것을 알면 더욱 위험할 수도 있었어요. 그날 저녁 성호는 백구와 함께 아버지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이제야 진실에 다가갑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백구도 아버지 사진을 바라보며 작은 소리로 울었어요. 마치 아버지에게 인사하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형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뼈 조각 감정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성호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경찰서로 갔어요. 감정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뼈 조각들은 정말 사람의 것이었고 날카로운 흉기에 의한 상처 흔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DNA 검사 결과 성호 아버지의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습니다. 성호는 눈물이 났어요. 아버지가 정말 누군가에게 살해당했다는 것이 확실해진 거였습니다. 형사는 말했습니다. 이제 박만식 씨를 불러서 조사를 해야겠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확실해질 때까지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성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습니다. 박만식과의 최후 대결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경찰 수사가 시작되었다는 소식은 작은 마을에 금세 퍼졌습니다. 성호는 마을 사람들의 시선을 느꼈어요. 어떤 사람들은 동정하는 눈빛이었지만 어떤 사람들은 불편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박만식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후 돌아왔어요. 하지만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마을 사람들을 피하는 것 같았어요. 며칠 후 마을회관에서 마을 발전을 위한 회의가 열린다는 공고가 붙었습니다. 모든 마을 사람들이 참석해야 한다고 했어요. 성호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평소에는 이런 회의를 자주 하지 않았거든요. 회의 당일 성호는 백구와 함께 마을회관으로 갔어요. 회관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박만식도 맨 앞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마을 이장이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모인 이유는 최근 우리 마을에 일어난 일들 때문입니다. 10년 전 일을 다시 들춰내서 마을이 시끄러워지고 있어요. 성호는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이 회의가 자신을 겨냥한 것이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이장은 계속 말했습니다. 죽은 사람은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다. 괜히 예시를 들춰내서 마을 평화를 깨뜨리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몇몇 마을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성우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일어서서 말했어요. 잠깐만요. 제 아버지는 억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진실을 밝히는 것이 왜 마을 평화를 깨뜨리는 일인가요? 회관 안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성우를 바라봤습니다. 성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말했어요. 여기 아버지의 시계 조각이 있습니다. 박만식 형님 집 창고에서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유골도 거기서 나왔습니다. 성우는 주머니에서 증거들을 꺼내 보여줬어요. 사람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백구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박만식을 향해 격렬하게 짖기 시작했어요. 털을 곤두세우고 이를 드러내며 으르렁거렸습니다. 백구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 개는 10년 전에 사라졌다가 최근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계속 박만식 형님을 향해 이렇게 반응합니다. 박만식은 창백한 얼굴로 일어났어요.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건 우연의 일치야. 개가 짖는다고 해서 그게 무슨 증거가 되나? 하지만 박만식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오히려 점점 더 당황하는 것 같았습니다. 성우는 용기를 내어 계속 말했어요. 형님,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왜 아버지의 시계가 형님 땅에 묻혀 있었나요?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박만식에게 집중되었어요. 박만식은 식은땀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그냥 우연히 그곳에 묻혀 있었을 뿐이야. 그때 마을 할머니가 일어나서 말했어요. 만식아, 그날 밤 내가 뭘 했는지 나는 봤다. 트럭에 뭔가를 싣고 가는 걸 봤어. 박만식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할머니의 증언에 사람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성우는 마지막 용기를 냈어요. 형님이 술자리에서 하신 말씀도 있잖아요. 아버지가 너무 떠들어대서 어쩔 수 없었다고 하셨잖아요. 박만식은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듯이 주저앉았어요. 그리고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 한순간의 욕심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 박만식의 목소리는 흐느껴 우는 소리와 섞여 있었어요. 회가 나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박만식을 바라봤어요. 박만식은 떨리는 목소리로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10년 전 자신이 불법으로 어업구역을 확장하려고 했는데 성우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버렸다는 것이었어요. 아버지는 양심상 그럴 수 없다며 신고하겠다고 했고 박만식은 그것을 말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툼이 격해지면서 실수로 아버지를 밀쳤고 아버지가 머리를 다쳐 쓰러졌다는 것이었어요. 박만식은 당황해서 아버지를 자신의 창고에 묻었고 바닷가에서 사고가 난 것처럼 꾸몄다고 했습니다. 시계는 증거가 될까봐 부숴서 함께 묻었다고 했어요. 마을 사람들은 모두 충격에 빠져 있었어요. 10년 동안 존경받던 사람이 살인자였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거든요. 성우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의 억울함이 드디어 풀렸지만 마음은 복잡했어요. 마을의 평화가 깨진 것에 대한 미안함도 있었습니다. 백구는 박만식의 고백을 들은 후회와 지짐을 멈췄어요. 마치 자신의 임무를 다했다는 듯이 성우 곁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얼마 후 경찰이 와서 박만식을 체포해 갔어요. 그는 마지막까지 성우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박만식이 체포된 후 마을은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사람들은 10년 동안 자신들이 알고 있던 박만식이 사실은 살인자였다는 충격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했어요. 성우 역시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진실이 밝혀졌지만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았어요. 마을 사람들 중 일부는 성우를 원망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평화롭던 마을을 시끄럽게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성우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었고 진실을 밝혔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백구가 곁에 있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고 박만식은 모든 혐의를 인정했어요. 변호사는 계획적 살인이 아닌 우발적 사고라고 주장했지만 시신을 은폐하고 증거를 인멸한 것은 명백한 범죄였습니다. 법정에서 성우는 아버지에 대한 최후 진술을 했어요. 아버지는 평생 정직하게 살아온 분이었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부정한 일을 보고도 모른 척할 수 없었던 것이죠. 아버지의 그 양심 때문에 목숨을 잃으셨지만 저는 그런 아버지가 자랑스럽습니다. 성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어요. 법정에 있던 사람들도 모두 숙연해졌습니다. 박만식은 결국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어요. 고령이라는 점과 자백한 점이 참작되었지만 10년 동안 진실을 숨기고 살아온 것에 대한 대가는 치러야 했습니다. 판결이 내려진 후 성우는 아버지 묘소를 찾았어요. 백구도 함께였습니다. 성우는 아버지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어요. 아버지, 이제야 억울함을 풀어드렸습니다. 너무 늦었지만 진실은 밝혀졌어요. 아버지께서 지키고자 했던 정의가 결국 승리했습니다. 백구도 묘비 앞에 앉아서 작은 소리로 울었어요. 마치 아버지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성우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어요. 10년 동안 마음속에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성우의 삶은 여전히 힘들었어요. 마을에서의 시선도 부담스러웠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웠습니다. 그런 성우에게 변화의 기회가 찾아왔어요. 마을에 동물보호소를 설립하자는 제안이 들어온 것입니다.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주고 성우가 운영을 맡아달라는 것이었어요. 성우는 고민했습니다. 자신이 그런 일을 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백구를 보면서 마음을 정했어요. 내가 아니었으면 난 영영 진실을 몰랐을 거야. 이제 나도 너처럼 다른 동물들을 도와주고 싶어. 성우는 백구를 껴안으며 말했어요. 몇 달 후 마을의 작은 동물보호소가 문을 열었습니다. 성우는 보호소 운영을 배우기 위해 열심히 공부했어요. 백구는 성우의 가장 든든한 조수가 되어주었습니다. 보호소에는 버려진 개들과 고양이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성우는 그들을 정성껏 돌봤습니다.
백구도 새로운 동물들을 친형처럼 돌봐주었어요. 마을 아이들도 보호소에 자주 놀러 왔어요.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마을 사람들도 점차 성우를 다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한 할머니가 보호소에 찾아왔어요. 성우야, 내가 옳은 일을 했어. 진실을 밝혀내지 않았다면 우리는 평생 거짓 속에서 살았을 거야. 그런 말들이 하나둘 늘어가면서 성우는 마음의 평화를 찾았어요. 아버지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것 같았습니다. 1년 후 성우의 보호소는 지역에서 유명해졌어요. 많은 동물들이 새로운 가족을 찾아갔고 성우도 보람을 느꼈습니다. 백구는 이제 12살이 되어 나이가 들었지만 여전히 성우의 가장 친한 동반자였어요. 아침이면 함께 바닷가를 산책하고 저녁이면 함께 아버지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어느 조용한 저녁, 성우는 백구와 함께 바닷가에 앉아 있었어요. 석양이 바다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백구야, 내가 돌아와줘서 정말 고마워. 너 없었으면 아버지의 억울함도 못 풀었을 거고 지금의 내 모습도 없었을 거야. 백구는 성우를 바라보며 꼬리를 살랑 흔들었어요. 그 눈빛에는 평온함이 가득했습니다. 성우는 깨달았어요. 인생에는 때로 예상치 못한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10년 만에 돌아온 백구가 그런 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은 단순히 반려동물이 돌아온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진실을 찾고 새로운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해준 것이었어요. 세상은 진실을 외면하려 해도 결국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 진실을 지켜내는 것은 사람의 의지와 한 마리 개의 변함없는 충성심이었습니다. 때로는 가장 작은 존재가 가장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백구와 성우의 이야기가 증명해 주었습니다.